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을 담당하게 된 강사 연진입니다. 저희 미추홀 도서관에서는 한 해마다 미추홀북을 선정하여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미추홀북 주제는 기후변화와 공생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대상 도서는 바로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자,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이 책은 공우석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요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이상 기온 현상도 많이 일어나서 이 책이 여러분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책 소개를 하면요. 기후 온난화가 계속되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도대체 왜 폭설, 폭우, 폭염은 늘어나는 걸까? 그리고 숨막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앞에 놓인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좀 더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토론해 보기 위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우석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이자 어떤 식물이 왜 다른 곳에서는 살지 않는지 환경과 관련해 탐구하는 과학자이십니다. 지식시대 이래 높은 산에 자라는 식물들의 분포와 다양성의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는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생태계의 관계를 현장에서 연구 중이십니다. 자, 활동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기온이 변해온 과정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구의 기후변화가 현재 우리들의 삶과 미래의 지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3.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방법을 토론해 본다. 아무래도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 방법을 할지 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환경에 관한 얼마 정도의 상식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상공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 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흘러오면서 이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 온난화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었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바람에 그 찬 공기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뭐가 오냐? 바로 한파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이상 기온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이상하죠. 자,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엘니뇨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해수면 온도가 이상해지는 거. 이런 현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과연 이걸 모르시진 않겠죠? 그래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문제는 요즘 이 온실기체 중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크고
현재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보다 더 문제가 되는 이 기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메탄. 메테인이라고도 하죠. 메탄가스입니다. 소방귀에서도 나온다는 이 메탄가스. 진짜 심각한 온실 기체 중 하나입니다. 자,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 대통령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트럼프죠. 네. 파리협정을 탈퇴했다고 하는데 왜 트럼프는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일까? 이 문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캐시미어라는 털을 얻기 위해 몽골과 중국에서 급속하게 방목이 늘어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이 동물. 캐시미어라는 털 아시죠, 여러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털. 그런데 이 털을 얻기 위해 바로 염소가 심각하게 방목수가 늘는 바람에 많은 풀을 뜯어먹고 자라면서 중국과 몽골에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국내와 국외 중 어느 영향이 더 클까요? 예전에 황사가 올 때는 중국에서 많이 불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 미세먼지는 사실 우리 국내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꽃이 피는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이 곤충이 활동하는 시기도 늦어져 인간이 재배하는 1,500여 종의 작물재가 힘들어졌다. 이 곤충은 자, 잘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 곤충 중에 보기 힘든 곤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곤충은 특히 꽃에 꽃가루를 많이 옮겨주고 그러다 보니 꽃이 늦어지니 이 곤충도 활동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그 식물 재배가 힘들어진 이 곤충, 바로 꿀벌입니다. 나비도 마찬가지로 먹이 식물이 없어서 보기 힘든데요. 이 꿀벌은 특히나 우리 작물 재배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 9번째, 크릴새우가 바닷물의 산성화로 감소하자 크릴새우를 먹이로 잡는 이 동물은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기후 난민에 속하게 됐다. 이 동물은 대표적인 기후 난민 동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네, 바로 북극곰입니다. 기후 난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속합니다. 그런데 이 크릴새우 때문에 힘든 이 동물, 과연 그렇습니다. 대왕고래, 흰수염 고래라고도 하지요. 네, 고래도 진짜 멸종 위기에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물고기 중 40여 종은 이곳에 따라 암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는 중요한 환경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물고기 중 40여 종인 물의 온도에 따라 암수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암수만 생길 수도 있고, 암컷이 생길 수도 있고, 수컷이 생길 수도 있고, 불균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물고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어도 자동차 타기보다 기후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이 실천 행동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많이 먹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햄버거입니다. 여러분 과연 한 달에 햄버거를 몇 번 드시는지 그거 한 번만 줄이면 기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챕터 1 지구의 기온변화 가정은 고생대 초기와 중기, 그리고 중생대 대부분의 시기와 신생대 초기에는 지구의 기온이 오늘날보다 8에서 15도씩 높았던 적도 있고, 고생대의 중기와 후기, 그리고 신생대 후기에는 오늘날보다 추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지금은 간빙기입니다. 간빙기는 빙하기와 다음 빙하기 사이에 있는 따뜻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조만간 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제4간빙기에 있는데요. 비교적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빙하의 높이는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빙하가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8세기 후기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바로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현재 지구의 온도는 19세기보다 1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는 줄어들어 20세기 지구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약 15cm 상승한 상태입니다. 챕터 2. 기후변화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기온은 끊임없이 변해왔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인위적 요인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럼 자연적 요인은 무엇이냐? 태양 활동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 변화처럼 지구 바깥에서 나타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이 있고요. 또 화산 분출에 따른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의 증가와 산불 등 지구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의 변화, 화산 폭발. 이런 건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인위적 요인입니다. 바로 화석 연료 사용이죠.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기체의 증가, 또 개발과 벌목에 인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이 사라지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화석 연료의 온실기체들이 발생하고 있죠. 메테인,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가불화탄소, 수불화탄소, 육불화학. 또한 이렇게 벌목으로 인해서 산림 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않는 바람에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온난화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화석 연료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기체 발생원이 늘고 숲의 파괴로 온실기체 흡수원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소비 증가, 산림 파괴 등으로 대기 중 온실기체가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챕터 3.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멸종하는 양서류가 증가하고 산호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호가 자포동물인 거 혹시 아시나요? 산호의 몸속 플립이란 곳에 플랑크톤인 갈충초가 공생하면서 광합성을 해서 산호초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산호는 영양분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수온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충인 갈충초가 화려한 색을 입고 백화하게 됩니다. 이런 백화한 산호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결국 굶어 죽게 되죠. 현재 산호의 백화 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여러 지역에서 산호가 아예 사라집니다. 또 생물종의 4분의 1이 멸종 위기를 맞으며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과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기후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물이 고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빙상으로 꼽히는 그린란드의 빙상이 2019년 역대 가장 많이 녹았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 현상은 기후변화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 중 하나입니다. 땅속 얼음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돼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영구 동토층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녹아 늪처럼 변한 지형이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진은 시베리아 북서부 야말 지역에 형성된 영구 동토층의 2018년 8월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 심각해진 상태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씨 오르면 지구상에서 아주 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현재도 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북극곰, 사자, 여우, 기린, 가젤, 코끼리, 비버,
호랑이, 물소, 치타, 아르마딜로, 나무늘보, 사막여우, 코뿔소, 고릴라 같은 많은 동물들이 지금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씨 오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지도에 봤듯이 초록색 부분은 땅인데요. 하늘색으로 변해가는 부분이 바로 물에 잠기고 있는 땅 부분이죠. 만약 지금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까지 지구상 생물종 가운데 4분의 1이 멸종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니 1도 오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느껴지시겠죠? 그 중에 투발루 공화국이란 나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죽음이 차오르는 나라 투발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가한 나라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섬나라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요. 바로 이 투발루가 반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투발루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기후 난민이죠. 챕터 4.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 기후변화 발생 과정과 피해를 살펴보면 심각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보다 온실기체 배출량이 훨씬 적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생산된 곡물을 가축 사료로 이용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인구는 급증하는데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기후변화, 곧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큰 피해를 주며 기후난민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조적 모순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농사 목축이 잘 되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해져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굶기 쉽습니다. 이들 여성의 돌봄을 받는 자녀들에게도 가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후난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대대손손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말하는데요. 과거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난 난민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극단적 이상기후로 생태 환경이 변하면서 고향을 등지는 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챕터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네, 얼마 전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이 있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 체제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 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을 세계 195개국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합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보다 낮게 1.5도씨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각국은 온실기체 감축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5년마다 목표를 조금씩 높이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여기서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 분이 계시죠? 바로 트럼프.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왜 탈퇴를 한 것일까요?
트럼프 주장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막아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탈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저개발 국가에 약속한 30억 달러, 또 유엔 녹색 기후 기금에 내던 부담금을 중단하려는 의도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국 2위인데도 불구하고 탈퇴를 선언해서 많은 나라들의 미움을 받고 있죠. 바로 이 소녀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이 소녀. 과연 누구일까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과 경제 성장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내 어린 시절과 내 꿈을 앗아갔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소녀. 이 소녀의 이름은 16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로 20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죠. 2018년 8월 뜨거운 어느 금요일에 그레타는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1인 시위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는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133개국의 청소년 160만 명이 동참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이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거대한 환경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후 굉장히 유명해진 소녀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레타 툰베리. 자, 이렇게 책 내용을 좀 훑어봤고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공우석 교수님은 몇 가지를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를 감을 때 샴푸와 헤어 드라이어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실 샴푸도 바닷물 속에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또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샴푸보다는 약간 천연 재료의 샴푸 또 헤어 드라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생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커피 소비를 줄여야 한다. 여러분은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커피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커피 생산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아까 샴푸 얘기해서 빼먹었는데 샴푸에 팜유라는 그 오일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팜유, 기름 야자에서 뽑아내는 건데요. 바로 기름 야자 농장을 짓기 위해서도 많은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런 커피와 샴푸, 팜유 사용을 아무래도 줄여야겠죠. 채식을 생활화합니다.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식단은 자연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햄버거 얘기가 잠깐 나왔죠?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 그 패티의 소고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농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파괴해야 되는 지금의 현실. 그렇다면 육류보다는 채식을 하자는 실천 방안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햄버거를 먹지 않아도 자가용으로 512km를 달릴 때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듯이 햄버거는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더 많은 독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더 좋은 실천 방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포기하지 않아 지구. 방금 나왔던 그레타 이야기 16 그레타 기후 위기에 맞섰다.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또 내일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폭염의 시대. 이런 책과 함께 우리 추천 도서 읽어주시면 좀 더 쉽게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